네, 경제의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은 이병태 교수님과 일자리 위원회 문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저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날 6차 회의를 했습니다. 뭐 일자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한데 이날 뭐 6차 회의 나온 결과를 보니까 뭐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을 했는데 뭐 소셜 벤처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혁신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 뭐 소셜 벤처에 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뭐 100개의 유니콘 기업 후보를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겠다. 그리고 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전환을 해서 그렇게 다시 임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다. 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일자리위원회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게 사실은 하르츠 개혁을 했던 독일. 하르츠 위원회죠, 그죠? 네네. 예, 그 하르츠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만드는 일을 했던 인사 담당 CEO잖아요, 자동차 네. 회사에. 우리나라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네. 대통령은 뭐 쳐다도 안 보는 일이긴 한데 명예직이죠. 소위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대장인데요. 그 일기 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용섭. 네. 선거. 그러다가 지금 뭐 하시냐면 그 지금 지자체장 선거 후보로 네.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얼마 동안 있었냐? 5월에 집권을 해서 네. 지난해 5월에 집권해가지고 올 4월인가에 그 3월인가 사표를 냈으니까 네. 한 10개월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경력관리용이라는 좀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정치인이 그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네. 이모키 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요. 자기들의 정치적 일자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 자체가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번에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안이요. 이 안들은 이미 추경에서 이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를 위한 추경에 하겠다는 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정규 예산할 때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가 한 일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티피컬하게 전형적인 위인설관이 옥상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다 하는 거를 다시 위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대통령 밑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 다시 짓게해서 또 다른 입으로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위원회는 제가 보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일자리 굳이 있을 필요가 이고 그 자기들의 일자리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성공은 자기들의 정치적 일자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데서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항상 이제 정부 부처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들이 할 때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책임감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부처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용 부분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이미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짜집기 됐지만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한건주의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닐까. 일자리 자체를 늘리겠다는 식이 아니라 뭐 TV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 이런 것들이 재미는 있지만 첫 번째가 일자리 어려워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을 활성해서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거를 세게 밀어붙였던 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창조경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창업을 무지무지하게 활성화하게 하겠다. 혁신센터를 쭉 만들고 네, 혁신센터 만들고 투자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창업되는 기업 수, 뭐 요번에도 보면 일자리 다 엉망숫자 나왔는데 창업은 늘었다 이게 나오는데 창업 늘은 것도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하면서 창업 붐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016년에 창업 투자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상승률로 보면 거의 1위고요. 이미 GDP 대비의 벤처 캐피탈 금액을 보면 3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 4위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투자 금액이 많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냐. 유니콘 기업 만든다는 거짓말도요. 지난번 이 창조경제 했을 때 그 책임지는 부처가 미래부였잖아요. 미래창조부였는데 최양희 장관이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1년 안에 유니콘 기업을 뭐 10개를 만든다는다 2개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5년도 다 못 채웠지만 5년 내내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풀면 창업은 많이 이룰 수 있어요. 당장 좀비 기업을 뭐 잔뜩 만드는 거예요. 왜 못 하겠어요? 지원금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그 기업들이 창업 자원금 지원금이 떨어진 이후에도 민간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받고 그러려면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큰 기업이 있냐? 없거든요. 성과가 그리고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큰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기술 가지고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돈 풀면 되는 거. 그 돈 풀어서 창업이 돼서 견고한 혁신 기업이 마구 생길 수 있으면 전 세계 경제 문제 해결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우선 틀린 거고요. 이 지원하는 방법도 아주 거의 코미디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선 뭐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또 지금 역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과잉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또 우리는 또 고용노동부가 많이 해서 장애인 뭐 이런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취업 특히 장애인 이렇게 이런 취약계층 있죠. 뭐 다문화 가정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하면 인건비 70%를 5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써가지고 사회적 기업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기업까지 해가지고 한 2,000개 이상을 인증을 하고 정부가 대줬어요. 근데 정부가 그 돈을 대주는 지원 기간이 끝나면 동안에는 기업당 평균 한 2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다가 5년이 끝나서 70%의 인건비 보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평균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떨어져요. 인건비 따먹기 정도 수준. 인건비 지원이 끝나는 순간 다 해고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지 프로그램이지 경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사회적 기업이 돈의 이슈가 아니에요. 모든 창업은 돈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기업도 시장을 확보하고 사업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해주겠다는 돈은 전 세계에 널려 있고 우리 민간 부분에도 많아요. 제가 사장을 하고 있었던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도 바로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만들었던 소위 임팩트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즘에 많이 있죠. 임팩트 투자자라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만든 동그라미 재단이라든지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아산 나눔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삼성 이런 데서도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도 그런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요. 문제는 그 기업이 시장이 있고 매출을 일으키고 기업답게 커가야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을 증명하는 사업성을 증명하는 기업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1억 원씩 바우처 줘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 신생해서 저렇게 좀비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막 생존했던 기업들이 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돈 받은 거 가지고 막 덤핑을 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원하면 창업이 늘 것처럼 보이지만 창업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냥 더 웃기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지원이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영세하니까 어떤 데다가 정부가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상가 임대료를 60%에서 80% 인하해서 주겠다. 그럼 옆에서 사업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원가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래서 그리고 뭐 휴게소나 뭐 이런데 청년 창업 공간을 거저주겠다. 네. 사업하는 공간을 이게 다 뭐냐 하면 수익성 없고 혁신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불공정하게 그 정부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비해서 그 기업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최근에 한국 GM 일자리 살린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뭐 몇천억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국가에 수출도 잘하고 벌어오는 기업들은 자기 능력으로 원가를 다 하고 있고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하는데 옆에 부실한 기업한테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원가를 낮춰주면 더 낮춰주고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한테 보면 한국 GM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원리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시장 교란 행위가 나오면서 사실은 건전하게 클 수 있는 기업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웃긴 일이 있었죠. 중소기업 취업하면은 돈을 얼마를 내서 그러니까 그 미리 취업해 있던 중소기업에 일하던 친구들은 자기들보다 신입이 돈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오는 정부 지원금 덕분에. 예, 그것도 정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고용보험 기금이니까. 기금이어가지고 사업자하고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띄어서 내놓은 돈인데 그거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TV 서바이벌 오디션 게임으로 뭐 창업 아이들을 뽑겠다 그러잖아요. 재미는 있지만 그리고 돈을 준대요. 이 비슷한 것들이 Y 컴비네이터나 MIT 같은 데서 하죠. 네. 막 5분 스피치 쫙 하고 나면 그거 5분 스피치 들으려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발표 장소에 들어가려면 우선. 근데 거기서 그거 보고 저게 될 것 같으니까 만나자라고 전화 연결해 주는 거지 거기서 바로 투자를 결정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사업생이 될 거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시장이 어떤지 경쟁자가 어떤지 장기적인 전망이 어떤지 이를 갖고 있다는 기술이 진짜 있는 건지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건지 돈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을 알고 고객을 알고 경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특히 초기 투자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돈이 안 벌리고 뭐 그냥 이 창업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업해 본 사람들이 남의 밑에서 주간 40시간 일하는 게 싫어서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주간 100시간 일하는 짓을 하는 바보들이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길이거든요. 네. 근데 좌절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나 이게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스타벅스를 키우는 하워드 슐츠가 네. 지금도 제가 늘 젊은이들한테 물어요. 남들이 50센트에 팔던 커피를 4불 팔겠다고 사업자금 대달라고 오면 너 빌려줄 거냐. 그죠? 희한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8배 비싸게 팔아먹을 텐데 그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융자 안 해줬죠. 처음에. 융자를 140번을 거절당합니다. 네.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융자를
그걸 찾아가. 그 정도 끈기가 있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 창업자뿐만 아니라 거기 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팀워크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발견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가 투자하기 전에 6개월이고 9개월이고 만나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 나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석이 구분이 되는 건데 정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 때 투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봐가지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한테다가 결정해주면 정부가 1억을 준다? 그건 뭐 완전히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게 근데 일자리위원회가 이거 새로운 것처럼 발명했는데 이게 요번 그 추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발표한 다 추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공무원들이 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창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쪽에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 정부 지원 5천만 원 따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초기 창업 자금 이외에 어떤 성장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창업 실패 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좀 주장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거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창업가가 뭐고 창업가 정신을 뭔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정부가 다 해주면 그게 공무원이지 무슨 창업가예요. 그리고 창업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위험한 짓인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업가, 훌륭한 창업가, 아까 우리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앨런 머스크도 하고 뭐 하잖아요. 네. 보면 창업이 실패되는 거를 인생의 실패로 끌고 가는 거는 창업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재산을 때려 넣고 하는 창업 같은 거, 또 남의 돈을 과도하게 빌리는 거, 이러면 그것도 자기가 보증서 가지고 이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까지 다 연대보증 쓰고. 이거는 옛날에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창업가가 누가 자기 돈으로 해. 자기 돈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여유만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창업가 어떤 사업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접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특히 낭의 돈을 받았을 때도 왜 미국에서 아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역할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억 원을 줬어요. 투자를 했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10억 원 중에 2억 태워먹고 8억 남았을 때 빨리 중단시키는 게 창업가도 좋고 우주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죠. 되는 거에다 다 까먹고 부도하고 부도 내거나 뭐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 이런 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위험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치 정부가 무슨 실패를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실패한 걸 정부가 책임져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창업 얘기만 나오면요.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다 정부 지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창업가 정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창업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정부의 눈먼듯 따먹고 하는 에이전시죠. 그 정부의 그 관변 에이전시인데 아까 책 팔아먹는 사람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걸 써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니까 이것도 시장이니까. 근데 네. 실제는 있잖아요. 이 정부에다가 프로포절 내고 제안서 내고 이거 대서해주는 사업 많아요. 네, 컨설팅 회사들 많죠. 그거 해가지고 나눠 먹고 이거 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정부가 하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은 불러다 놓고 이런 거 제안서부터 안 봐요. 그 사람이 입으로 당신의 사업 모델이 뭐냐,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이걸 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들어보고 신뢰성이 있으면 그때 뭐 사업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무슨 슬라이드 10장도 필요 없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심사도 잘못 골랐다고 해서 심사역에 들어온 그 교수 이런 사람들을 책임질 건 아니고 아무도 책임 없잖아요. 책임 없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다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모랄 해저드가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이 왜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창업에 의한 일자리 만드는 게
완전히 코미디 소설이다. 이게 창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일자리위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정부주도 창업 뭐가 문제인지 이 두 문제의 두 꼭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